왜 빵값이 쌀값보다 비쌀까? 솔직히 다들 마트 가서 빵 하나 집어들었다가 가격표 보고 이게 맞아 싶어서 조용히 내려놓은 적 있죠. 주먹만 한 소금빵 하나가 4,000원, 식빵 한 봉지가 5,000원을 넘어가는데 이거 계산해보면 뜨끈한 국밥 한 그릇보다 비쌉니다. 국밥에는 고기도 들어가고 밥도 들어가고 반찬도 나오잖아요. 밀가루 덩어리가 무슨 고기 들어간 국밥보다 비싸냐. OECD 국가들 중에서 소득 대비 빵값 순위 매겨보면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입니다. 월급은 중하위권인데 빵값은 거의 탑티어라는 거죠. 이 빵값 논란이 터질 때마다 공급하는 대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수입이 안 된다. 국제 곡물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다. 환율이 올라서 원가 방어가 안 된다. 우리는 또 순진하게 그래, 우리나라는 밀 한 톨 안 나는 나라니까 어쩔 수 없지. 전쟁 났다는데 어쩌겠어. 푸틴이 나쁜 놈이지 하며 참아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랑 빵 하나 집었는데 7,000원 찍혀도와 요즘 물가가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체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속 그래프의 파란색 선이 국제밀 선물 가격이고 빨간색 선이 우리나라 밀가루 가격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국제밀 가격이 미친듯이 치솟았죠.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세요. 2022년 하반기부터 국제 가격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2023년에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빨간색, 우리 밀가루 가격은요? 꿈쩍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올랐어요. 국제 가격이 반토막 나는 동안 우리 밀가루 값은 22.7%나 고평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원재료가 싸지면 제품 가격이 내려가는 게 자본주의 기본 아닙니까? 경제학 교과서 한 장에 나오는 수요 공급 법칙을 완전히 깨는 상식박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방 경직성이고 뭐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 먹은 그 빵, 그 라면, 그 과자가 사실은 기업들이 짜고 친 고스톱이었습니다. 우리가 푸틴 욕하는 동안 진짜 범인들은 따로 회의실에 모여서 이번 판 얼마나 먹을까 낄낄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배신감에 치를 떨게 할 식탁 물가의 검은 그림자를 아주 낱낱이 뼈 때리는 팩트로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기업들 초범이 아닙니다. 아주 전과가 화려한 상습범이에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때도 똑같은 기업들이 똑같은 짓을 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CJ-제일제다, 삼양사, 대한제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담합을 했다가 적발돼서 공정위한테 총 511억 원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그때 이 기업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이랬겠죠.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더 교묘해졌습니다. 반성은 무슨 반성? 오히려 경험치가 쌓여서 스킬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최근 검찰이 이 기업들 사무실을 탈탈 털어봤습니다. 새벽에 영장 들고 들이닥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 뜯어가고 서류 박스째로 압수하고 임원들 휴대폰 포렌식 돌렸습니다. 범인은 바로 국내 제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일명 빅7분입니다.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대선제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5년 동안이나 조직적으로 밀가루 가격을 주물럭거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사장단 모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각 회사 CEO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리예요. 고급 호텔 식당 룸을 잡아서 이번 분기에 얼마나 올릴까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사장단 모임 밑에 영업 임원 모임이 또 있었어요. 이번에 거래처한테 얼마에 넘길까, 공장 가동률 좀 줄여서 물량 좋을까, 이런 디테일한 조율은요. 더 기가 막힌 건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관련 서류 파쇄하고 컴퓨터 파일 삭제하고 카카오톡 대화방 나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요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삭제해봤자 다 복구됩니다. 오히려 삭제 시도 자체가 추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수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하세요. 2년 만에 42% 폭등. 2021년 Kg당 649원 하던 밀가루 가격이 2023년에는 924원이 됐습니다. 두 번째, 부당이득 3,124억 원입니다. 로또 1등이 보통 20억 원 정도 하잖아요. 로또 1등에 156번 당첨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전체 밀가루 시장 규모는 자그마치 6조 원에 달합니다. 인구 110만 울산광역시를 1년 동안 굴릴 수 있는 시장을 7개 회사가
꽉 잡고 가격을 주물럭거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 계산대에서 한숨 쉬며 카드를 긁을 때 이 기업 임원들은 올해 영업이익 역대급 찍었네, 성과급 얼마 받을까 하며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밀가루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본편은 지금부터입니다. 설탕은 밀가루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건 아예 대놓고 배짱 장사의 끝판왕이에요. CJ제일제랑, 삼양사, 대한제랑, 딱 이 세 개 회사가 시장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고 있을까요? 94%입니다. 얘네 셋이 카톡방 하나 만들어서 오늘부터 설탕값 올린다 톡 하나 보내면 그날로 대한민국 모든 빵집, 카페, 편의점 설탕값이 강제로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건 뭐 시장 경제가 아니라 동건 경제예요. 영주 3명이 영지를 나눠 갖고 농노들한테 세금 뜯어가는 구조인 거죠. 국제 원당 가격이 2022년에 잠깐 올랐다가 2023년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우리 설탕값은요, 오히려 슬금슬금 더 올랐습니다. 이건 축구로 치면 승부조작이에요. 두 팀이 경기 전에 만나서 우리 비기자 하고 짜고 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피해자는 돈 내고 표 사서 경기 보러 온 관중들, 즉 소비자입니다. 여기다 계란은 한술 더 떠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 대한산란개협회라는 곳이 회원사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고시가격 준수하세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조류독감 많았고 대규모 살처분 없었고 닭들은 건강하게 알을 팍팍 낳고 있었어요. 공급이 충분했습니다. 근데 협회가 나서서 산지 가격을 146원에서 190원으로 30%나 억지로 끌어올린 겁니다. 공급은 넘치는데 가격을 올려? 더 무서운 건요,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양아치들이 시장에서 자릿세 뜯는 거랑 뭐가 달라요? 결과가 계란 한 판에 10,000원이 넘어갔습니다. 계란 30개에 10,000원이면 개당 333원입니다. 편의점 감동란 2알에 2,400원입니다. 한 알에 1,200원이에요. 원재료인 계란 산지 가격이 올랐으니까 가공난도 덩달아 오른 거죠. 빵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필수 3대장이 뭐예요? 밀가루, 설탕, 계란입니다. 그런데 이 셋이 죄다 담합으로 가격이 뻥튀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빵값이 쌀값보다 비싼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재료값에 덕지덕지 붙은 담합 프리미엄 때문에 비쌌던 겁니다. 이건 전 국민의 식탁을 볼모로 잡고 버린 완벽한 경제 범죄였습니다. 5천만 명 전원이 피해자인 초대형 범죄라고요. 이게 진짜 소름 끼치게 무서운 건 바로 미친 듯한 도미노 효과 때문이에요. 마트나 편의점 가서 과자 하나 집어들고 뒷면 성분표 한번 읽어보세요. 국민 야식이라면 냉동실 필수템 만두, 주말에 시켜먹는 피자, 치킨 튀김옷, 자장면, 짬뽕, 칼국수, 전부 밀가루 베이스입니다. 설탕은요, 콜라, 사이다, 과자, 아이스크림, 요거트, 시리얼, 잼, 케첩, 바비큐 소스, 떡볶이 소스, 불고기 양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밀가루, 설탕, 계란이 담합하면 그 나비 효과가 대한민국 전체 물가에서 경제 태풍이 불어닥치는 겁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 있잖아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쟤네가 다 올린 거였습니다. 더 열받는 사실은 이 기업들이 담합 행위를 걸려봤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겁니다. 담합으로 버는 돈은 수천억, 수조 원인데 과징금은 몇백억 내고 퉁치면 그만입니다. 3,124억 원 부당이득 챙기고 과징금으로 5에서 600억 내면 2,500억 원 이상 남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때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으로 이것저것 깎아주고 자진 신고하면 감면해주고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처럼 과징금도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덕분에 이들에게 과징금은 그냥 사업하다 보면 내는 세금이나 비용으로 인식해 회계장부에 과징금 항목 만들어 놓고 매년 예산에 적용합니다. 결국 이 담합의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지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저들 벌금을 대신 내주고 성과급까지 챙겨준 꼴입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배고파서 계란 한 판 훔친 생계형 범죄자는 감옥 보내면서 담합으로 수천억을 훔친 기업은 왜 봐주냐? 이게 정의냐? 대통령이 검찰과 공정위에 박살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의 20%에서 30%로 확 올려버렸어요.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정해버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 제도까지 도입하겠다고 선포했어요. 기업의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거니까요. 그동안 환율 때문에 죽겠다, 전쟁 때문에 망하겠다 엄살 부리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대세에 전환을 합니다. 밀가루값, 설탕값 최대 6% 내리겠습니다. 전쟁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물류비가 갑자기 확 떨어졌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환율이 떨어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2022년에 1,300원대였던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중반이에요. 13%나 올랐습니다. 환율이 13% 오르면 수입 원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6% 내린다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그동안 마진을 미친 듯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최소 20% 이상은 뻥튀기 해놨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자기 입으로 우리 그동안 엄청 해먹었어요, 자백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이 화를 내야만, 검찰이 들이닥쳐야만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 시장 구조가 과연 정상일까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경쟁이 있어야 해요. A 회사가 가격 올리면 B 회사가 우리는 안 올립니다 해야 하고요. 그게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7개 회사가 짜고 3개 회사가 짜고 협회가 나서서 가격을 통제해요. 이건 시장 경제가 아니라 카르텔이에요. 결론적으로 빵값이 쌀값보다 비싼 건 우리가 밀과 사탕수수를 안 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독과점을 악용한 담합은 국민 주머니를 터는 악질 범죄입니다. 이 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 영상에서 드린 숫자들, 42% 폭등, 3천억 부당이득, 94% 시장 장악, 이런 숫자들 기억해두세요. 정부가 칼을 빼서 6% 내렸다고요? 42% 올랐는데 6% 내린 거, 이게 제대로 된 거 맞아요? 36%는 어디 갔습니까?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 눈에 띄어야 기업들도 긴장합니다. 아, 소비자들이 알고 있구나, 지켜보고 있구나. 구독, 좋아요는 기본이고 주변에 공유 한 번씩만 해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떠들어야 저들이 못 움직입니다. 여론이 만들어지면 정치권이 움직이고, 정치권이 움직이면 법이 바뀌고, 법이 바뀌면 기업들이 바뀝니다. 지금 과징금 30%로 올린 것도 여론의 힘이에요. 더 이상 호구 잡히지 않는 똑똑한 소비자가 됩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저들이 긴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담합 기업들 임원들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팔로우업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철퇴가 내려지는지 아니면 또 솜방망이로 끝나는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호구 잡히지 맙시다.